의사가 비유해준 ADHD 환자들 머릿속 레알 10개쯤 되는 각각 다른 채널이 동시 방영된다. 그래서 두세 개를 동시에 보기도 하고 짧은 시간마다 여기저기로 시선이 튄다. 약 먹으면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처럼 켜져 있는 채널이 한두 개로 줄어든. 이분이 또 이제 또 비유를 해줬네요. 지하철 사진인데 귀에 꽂고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폰으로 커뮤니를 하면서 동시에 탭으로 웹소설을 읽으면서 동시에 어느 정거장인지 긴장 안 풀고 주시를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스캔을 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에 귀를 솔깃솔깃하면서 저기서 할아버지가 나한테 오면 어쩌지라는 거 신경을 쓰면서 건너편에 있는 아이가 발까딱까딱 하는 것을 전부 동시에 인지하고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나는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 근데 문제는 나는 이걸 다 신경 쓰고 있는데 뒤죽박죽이고 하나도 제대로 신경을 못 쓴다. 능률이 떨어진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ADHD가 있고 약물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런 병이 크게 세 가지 증상이에요. 주의 집중력의 결핍, 과잉활동성, 그리고 충동성. 저도 이 커뮤에서 올라온 이 글을 봤을 때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들이 팡팡팡팡팡팡 여러 군데가 터지고 또 생각들이 되게 빨리 확확 스쳐 지나가서 가끔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더라? 이렇게 생각이 잘 나지가 않거나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려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던 소리인데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댓글 반응에 ADHD 완치됨? 친구가 ADHD인데 너무 힘들어. 성형외과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심해지는 느낌이야. ADHD가 완치는 어려운 병이에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만성적인 질환이라서 평생 안고 간다? 관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정신과 다니고 있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건 맞는 약을 아직 못 찾았을 가능성도 조금 있고요. 두 번째로 난 ADHD 진단받고 약 먹고 있는데 본문같이 여러 채널 틀어놓은 것 같지는 않아. 확실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집중력 조절 안 되고 주의력 결핍이 있고 충동성 조절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인생 꼬인 적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병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는 거 괜찮아요. 저도 뭐 공감하고요. ADHD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마다 달라서 모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성 때문에 ADHD도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DHD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사고를 치고 혹은 화를 버럭버럭 내고 분노 조절 장애 갖고 흔히 말하는 금쪽이. 근데 ADHD 중에는 조용한 ADHD도 있어요. 주로 여성들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봤을 때 오히려 신중해 보이고 말수가 없어서 공감을 잘해주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머릿속에서 굉장히 공상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한 박자 늦게 반응을 하고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는지 다시 알려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잘 잊어먹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과잉활동성이나 충동적인 부분이 있는 ADHD들은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외향적이어서 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막 자기 먼저 얘기도 하고. 그래서 ADHD도 이 안에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 댓글에서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인생 꼬인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상담 한번 받아보는 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제가 보는 분들 중에는 좀 심한 분들은 도박성 혹은 중독성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진짜 그냥 게임하다 조금 막히면 아이템 사서 뚫고 또 막히는 지점이 오잖아요. 그때 또 아이템 사고 또 아이템 사고 혹은 확률이 희박한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사느라 한 달에 아이템 사는데 막 1000만 원씩 쓰고 그래요. 그리고 차 사고 엄청 많이 내요. 이게 집중을 못하니까 운전을 할 때도 약간 한눈을 팔거든요. 제가 ADHD 약을 먹으면 앞에서 브레이크등 그거를 못 봐요. 그러다가 앞에 탁 차가 나타난다고 느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운전했을 때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너는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니? 근데 지금은 이제 약 먹고 그렇지는 않는데 여튼 이런 부주의 때문에 차 운전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거. 두 번째로는 차를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이랑 엄청 싸워요. 저 사람이 나를 뛰어들게 안 해줬다 이러면 막 빵빵빵빵 이러고 막 차 세워가지고 막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경찰서 많이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제가 본 ADHD 분들 중에는 충동 조절이 어려워가지고 자꾸 바람 피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자꾸 만나고 법적인 분쟁 생기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아까 말한 조용한 ADHD 이런 분들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막 지나는데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ADHD들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문서 작성, 진짜 세밀하게 카운트해야 되는 일들 진짜 약하거든요. 근데 ADHD가 자기 적성을 모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가서 까이는 겁니다. 맨날 사람들 앞에서 까이고 상사한테 까이고 얼마 못 있다가 못 견뎌서 관두고, 그러니까 업력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ADHD가 삶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심한 시기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ADHD는 아니랬는데 이 글 보니까 다르긴 하네.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우울증 혹은 심한 불안장애 ADHD를 한 번에 구별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ADHD가 있으면 대부분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인생이 안 풀려, 너무 힘들어, 인생의 난이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자책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힘들지? 아예 정반대로 세상이 문제야, 왜 세상이 날 가만두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노에 차 있어.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집중을 못한다, 화를 벌컥벌컥 낸다, 기억을 잘 못한다, 의욕이 떨어지고 미룬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 대체로는 이게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걸로 먼저 보이지 ADHD로 먼저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단순하게 ADHD만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잘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DHD만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허술한 사람, 잘 잊어먹고 잘 까먹고,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실수를 좀 해? 이렇게 정신없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정서 문제가 같이 있으면 좀 심하게 꼬여요. 늘 항상 갈등 관계이다, 돈 너무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 문제랑 결합돼 가지고 자기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버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ADHD 문제 혹은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을 교정하는 건 정말 매우 중요해요.